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시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황교안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주로 두 가지 공격 포인트를 활용했습니다. 하나는 공안검사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탄핵 정권의 이인자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먼저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옆에 올려놓은 박원순 시장이 왜 대한민국의 해로운 존재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안검사는 크게 보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고 손발이었다. 공안검사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로 독재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시츄에이션인가? 시청자 여러분이 공안검사 논쟁은 아마도 얼마 전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공격했던 것, 황교안 대표가 임종석의 주인검사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임종석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했더니 황교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가 느닷없이 나서서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공안검사의 시각을 버리라, 이런 식으로 전임 당대표가 현 당대표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홍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보수 우파에게 해악이니까 당신은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아마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편승해서 공안검사라는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황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라고 공격을 하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이 인권 변호사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강조하면서 홍보하면서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북한의 인권에는 눈을 감고 국내적으로는 정신 해체적 독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대표는 유사1에 최초로 탄핵받은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다. 적어도 공당의 대표로 나서려면 이 부분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제가 단어를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유사1에 가장 엄청난 531만 표로 쫓겨난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다.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면 이 부분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531만 표로 정권을 내줬습니다. 정권에서 쫓겨난 것이죠. 사실상 탄핵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완전히 자폭으로 해체돼서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바뀌고 민주당으로 바뀌었죠. 자, 그렇다면 어떤 정권에서 한국의 헌법 시스템으로 봤을 때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가 더 책임이 있느냐,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 책임이 있느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유와 관련돼서 보자면 국무총리가 책임 있는 것보다는 노무현이 531만 표로 쫓겨난 것에 대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의 책임이 2배, 3배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헌법 정치 시스템으로는 비서실장이 국정에 깊숙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에 권양순 일가가 640만 달러를 받아서 결국은 노무현의 자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까지 초래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책임이 큽니까? 정권이 망한데 황교안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입니까? 엉뚱하게 황교안을 공격하려다가 도끼로 제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박원순. 제가 6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발간을 했는데 친일과 이 부분적인 친일 행위 자체를 혼동해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완전히 역사를 왜곡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 독립운동의 아버지, 위대한 애국자, 이 한국 현대사의 영웅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끔찍한 배륜적 폄훼. 2번 노무현 대통령 정권 초기인 2003년에 4.3 진상보고서라는 것을 만드는 위원회의 기획단장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4.3 보고서를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주에 있는 4.3 평화공원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박원순입니다. 저는 제주 4.3 평화공원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좌편향 일색으로 국군을 학살자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왜 4.3 폭동이 생겼는가 이 원인 부분에 관한 완전히 역사 비틀기 그리고 양민이 학살됐다라는 일면만을 크게 부각시켜서 완전히 국가와 국민, 국군과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이런 끔찍한 조형물과 조형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3번 시민운동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아름다운 가게와 희망제작소라는 시민단체를 10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번 폭로됐듯이 이 두 개의 시민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재벌, 기업 이런 곳으로부터 많은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전문 인생, 펀딩 전문가. 4번 서울시장으로 완전히 좌파들의 물주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노총 서울지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민노총 서울지부의 사무실을 거액으로 무상 임대해주고 그리고 서울지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그 건물에 35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줬습니다. 민노총 서울지부는 예를 들자면 끔찍한 민노총의 도심폭력 시위, 도심을 해방구로 만들었던 그런 시위에 많은 관련이 있는 그런 좌파 단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교통방송, 처음에 날씨와 교통 이런 것을 소개하는 방송으로 출범한 중립적이어야 되고 무정치적이어야 되는 이런 방송을 완전히 이 좌파 정치 홍보 방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김어준 같은 이 출연자에게 거액을 주면서 완전히 좌파들의 숙주, 좌파들의 물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내역을 보면 우파보다는 좌파가 수배나 더 많은 돈들을 받고 있습니다. 5번 광화문광장을 좌파들의 놀이터로 만든 것. 얼마 전에 노무현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문화제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행사였습니다. 김어준, 양정철,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특히 저 양정철은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총선 전략 띵크탱크를 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이 나와서 온갖 선거, 정치 이런 것에 관한 잡담 토크쇼를 하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 세 사람의 잡담 정치 토크쇼였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정치적인 행사에는 광화문광장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포함한 우파가 정치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좌절됐습니다. 봉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잡담 정치 토크쇼를 하는 이런 행사를 무슨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버젓이 빌려준 것.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기억 공간이라는 걸 만들면서 여전히 좌파의 세월호 파리 이런 것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이 광화문 광장을 좌파 놀이터로 만든 박원순의 죄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놓은 지난해 폭염 속에 옥탑방에서 한 달 동안 쇼를 한 것.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와 부채만으로, 또 부채는 또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요란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장처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깊은 생각과 폭넓은 정책 구상을 해야 서울시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저런 식의 옥탑방 쇼는 서울시와 국가의 마이너스, 본인에게는 무슨 얄팍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는 홍보쇼가 될지 모르지만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6가지의 해로운 박원순, 12명의 차기 대선 주자들 중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겨우 7위에 머물고 있는 해로운 박원순 서울시장. 황교안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어떻게든지 관심을 받아보려고 하는 일종의 관종 분자의 일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